숙면의 열쇠는 생체 리듬이다. 숙면의 열쇠는 인간의 생리 기능은 생체 리듬을 기반으로 한다. 생리 기능은 대부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 호르몬 분비나 장의 활동 등에도 리듬이 있다. 실제는 그런 리듬의 조합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리듬이 흐트러지면 생리 기능이 저해되어 건강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알기 쉬운 예가 시차 적응이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에 출장 갔을 때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은 시차로 인해서 신체의 리듬이 갑자기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체에는 어떤 리듬이 있을까? 인간의 생활이나 건강에 하루 주기 리듬, 일 대략 24시간 주기 리듬으로 생물의 지구의 자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득한 생리 시스템이다. 수면 및 각성 리듬, 혈압, 체온, 호르몬의 생성 및 방출 등은 전부 하루 주기 리듬에 따른 것이다. 하루 인의 리듬은 하루 주기 리듬보다도 짧은 것이다. 주기가 1분 이하인 심박, 호흡, 장의 연동, 운동 말고도 주기가 수십 분에서 수시간인 것,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조합으로 구성된 90분 전후의 수면 주기도 리듬에 따른 것이다. 한 달 주기 리듬은 달이 차고 지는 것에 따른 1개월의 주기 리듬, 일일의 여성의 생리 주기가 있다. 또한 산하는 보름달이 뜬 산란한 날 말이듯이 생식 시스템은 한 달 주기 리듬이 관련될 때가 많다. 1년 주기 리듬, 1년이라는 단위의 리듬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경우도 겨울이 되면 우울 상태가 되는 계절 정동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1년 주기 리듬과 관계가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생활하는 생물은 이와 같은 리듬으로 환경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시스템을 몸에 갖추어서 적응하고 살아남으며 진화해 온 것이다. 이런 리듬은 뇌의 시상 하부라는 진화적으로 오래된 뇌의 부위에서 제어된다. 빛이 체내 시기를 초기화시킨다. 그 중에서도 하루 주기 리듬은 많은 생물의 생명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리듬이다. 생물은 어떻게 해서 하루를 파악할까? 저마다 고유의 체내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우에 체내 시기의 정체는 뇌의 시상 하부의 시교차 상핵이 있다. 또한 현재는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세포에는 시계 유전자라고 부르는 유전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뇌의 몸속의 장기나 기관에도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체내 시계가 있다. 시교차 상핵에 있는 체내 시계는 말하자면 마스터 시계. 이것이 신체 각 부위의 말초 체내 시기를 제어한다. 앞에서 하루 주기 리듬은 지구의 자전에 따른 일기 주기라고 했는데 자전에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56분 4.1초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24시간보다 길지만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대뇌 시성 하루에 1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한 달 뒤에는 6시간이나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다 보면은 밤낮이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체내 시계는 수시로 오차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빛, 그 중에서도 햇빛이다. 아침에 깨어나서 망막이 태양빛을 감지하면은 아침이 되었다는 정보가 시교차 상핵에 전달되어 주된 체내 시기가 수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교차 상핵에서 신체 각 부분의 체내 시기의 초기화 명령이 내려진다. 제일 높은 수면을 위한 지침에 적힌 글을 보면 눈을 뜨면 햇빛을 쐰다. 일어나면 커튼을 젖히고 아침 햇살을 받자와 같은 항목. 잠의 호르몬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인공적인 빛. 체내 시기의 조정에는 여러가지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하는데 빛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 있다.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합성되고 세로토닌은 솔방울 샘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된다. 멜라토닌은 보통 밤에 합성되며
체온에 들어가면서 졸리기 시작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수면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 잠을 부르는 호르몬으로 불린다. 멜라토닌은 빛의 자극으로 분비가 억제되는 특성이 있다. 아침이 되어서 빛을 느끼면은 망막에 있는 멜라노신이라는 수용체가 아침이라는 신호로 시교차상핵에 보내는데, 이 정보가 솔방울 섬에 전달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 멜라토닌 합성은 명암의 주기에 좌우되며 멜라토닌의 분비를 통해서 체내시계가 조절된다. 그런가 다르게 멜라토닌은 수면각성의 리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리고 명암 주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태양빛이다. 여기에는 태양빛은 맑거나 흐린 날씨가 아니라 낮밤의 구별, 즉 아침에 해가 뜨면 밝아지고 저녁에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태양빛만이 생체 리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공적인 빛도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한 빛을 쐬는 일이 없어야 할 야간에 휘황찬란한 빛을 쐬는 생활은 멜라토닌 합성을 저해시키며 그 결과로 잠이 와야 할 시간이 되어도 각성 상태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좀처럼 잠들지 못하거나 얕게 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등의 수면 장애를 이어진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블루라이트는 나쁜 걸까? 최근 들어서 블루라이트 청색광이 노출되면은 눈에 보이는 빛인가 가시광선 파장되는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은 푸른 계열의 빛이다. 파장을 말하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단 파장은 자외선과 가깝고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망막까지 도달하기 쉽다. 그에 비해서 장파장인 따뜻한 색 계열은 빛은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흡수되기 쉬운 까닭에 망막까지는 잘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빛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균등하게 들어있다. 물론 블루라이트도 포함되어 있다. 형광등에는 차가운 색 계열의 따뜻한 색 계열인 것이 있는데 블루라이트는 양쪽 모두에 있다. 그러나 태양빛과 형광등의 블루라이트는 그다지 나쁘게 여기되지 않는다. 블루라이트가 끼치는 영향이 주목받게 된 시기는 LED가 널리 보급된 이유다. 높은 경제성을 무기로 급속히 보급된 LED는 LED 조명과 텔레비전의 액정 모니터, 컴퓨터의 모니터, 휴대용 게임기, 스마트폰 등. 그런데 LED의 경우는 태양빛이나 형광등처럼 폭넓은 파장의 빛이 조합된 것이 아니라 블루라이트 빛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LED에 많이 포함된 블루라이트가 신체의 리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다.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대량으로 받으면 멜라노신을 자극해서 멜라토닌 합성과 분비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블루라이트의 영향만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밤늦게까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함으로써 시각과 뇌에 이유가 있다. 나는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나쁘지만 않다고 생각한다. 빛을 쐬는 시간, 파장, 타이밍 등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쐬는 시간과 타이밍이다. 빛을 쐬는 시간에 따라서 하루 주기 리듬이 늦춰지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한다. 이것을 위상 반응 곡선이라고 한다. 블루라이트를 한낮에 받는 각성도가 높아진다.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생체 시기를 초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기 쉽기 때문인데, 이것은 태양빛에 포함되어 있는 블루라이트의 효과다. 또한 낮에 햇빛을 쬐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에 블루라이트가 포함된 영역의 빛을 쐬면 각성 효과가 있다. 이는 시차에 적응할 때 이용할 수도 있다. 블루라이트 타이밍을 조정이 되면은 한편 블루라이트는 망막이 좋지 않다는 설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나뉘는데 눈에 나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듯하다. 체온의 변화와 수면의 관계, 생체 리듬의 수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온 변화. 인간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외부 기온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섭씨 90도가 넘는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더라도 체온이 급상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은 지방이나 근육으로 열을 차단하며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생체의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체온은 열 생성과 방출을 통해 조절된다. 추위를 느끼면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 체내에서 열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반대로 더울 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흘림으로써 열을 내보낸다.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생리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문동물에 의해도 체온은 하루 주기 리듬에 따라서 미세하게 바뀐다. 밤에 자고 있을 때 가장 낮고 눈을 떠서 활동을 개시하면 서서히 올라간다.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아지며 그 뒤로 조금씩 떨어진다. 즉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다. 평균 체온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7도 차이가 난다. 밤에 체온이 내려가면서 졸음이 와서 잘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무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몸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는 이미지가 있고 체온이 내려가면 잠이 온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사실 수면의 중요한 열쇠인 체온은 체감하는 체온이 아니다. 손발의 피부 같은 몸의 표면 온도가 아니라 심부 체온이라는 몸 내부의 체온이다. 꿀잠 비결은 바로 심부 체온에 있다. 꿀잠은 심부의 체온에 있다. 내 온도가 내려가면은 잠이 온다. 체온 내려가면 잠이 온다는 것은 심부 체온의 변화를 가리킨다. 깨어나서 활동할 때 심부 온도는 몸의 피부 온도보다도 일반적으로 2도 정도 높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루도 동안에도 조금씩 바뀌는데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변화는 반대로 움직인다. 한낮 심부 체온이 높을 때는 피부 등 표층부의 체온이 낮고 한밤중에서 심부 체온이 낮을 때는 반대로 표층부의 체온이 높다. 이유는 이 메커니즘은 갓난아기가 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졸음이 오면 아이의 손발은 매우 따뜻해지고 뺨은 홍조를 띈다. 심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흐름을 좋게 해서 모세혈관에서 외부로 열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몸을 만지면 매우 따뜻한 이유는 피부에 심부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때 심부 체온은 점점 내려간다. 아이만큼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른의 몸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심부 체온. 잠에 빠질 때는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은 뇌의 온도도 내려간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기 뇌에는 굵은 동맥이 들어있다. 그래서 뇌의 온도는 심부 체온과 똑같은 변화를 보인다. 심부 체온과 뇌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졸음이 온다. 반대로 심부 체온과 뇌의 온도가 높은 상태면은 졸음이 잘 오지 않는다.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 졸음이 오기 쉽다는 실험 데이터도 있다. 다만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측정이나 식도, 기억, 고막 등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누구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은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면의 두 가지. 첫째는 생체의 항상성, 즉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하루 주기 리듬, 즉 하루 중에서 변동의 리듬이다. 체온이 내려가면 졸음이 오는데 심부 체온의 변동은 대표적인 하루 주기이다. 프로세스. 체온이 높은 낮에는 졸음이 경감하고 잠을 자면 수면압이 소실되고 코르티솔. 밤을 살 때 졸음을 참기가 가장 힘든 때가 대개 새벽 3시. 이 고비를 넘기면 그다지 졸립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침이 되면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활동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분비됨에 따라서 몸속의 활동 리듬이 졸음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졸음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약해지는데 이것은 하루 주기 리듬에 따른 현상이다. 이와 같이 하루를 주기로 반동하는 심부체온 리듬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이다. 스위스 수면 연구자 보르벨리는 이 두 가지 수면 각성 조절 메커니즘을 모식화해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했다. 본래 항상성과 하루 주기 리듬은 환경의 변화와 지구 자전에 대응하는 각각 다른 메커니즘인데 저에 하면 수면장애가 심부체온은 생산성과 상관성이 높아서 낮에 체온이 높을 때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한다. 심부체온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태블릿에 도형이 표시될 때 버튼을 누르는 반응 시간의 변화와 심부체온의 변화를 24시간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적인 새벽 3시경에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데 반응 속도도 이 시간대의 전후로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태블릿에 나타나는 심부체온 하루 주기 리듬 수면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체내 시계와 하루 주기 리듬을 돌아가 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평균 하루 주기 리듬은 24.2시간. 대부분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매일 조금씩 시간이 뒤로 밀린다. 그래서 매일 체내 시계를 조절하면서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체내 시계 조절이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 체내 시계가 흐트러지면서 불면 등의 수면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이나 자율신경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며 식욕고진이나 의욕감퇴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체내 시계의 주기를 일반적인 24시간 주기에 맞추지 못하면 학교나 회사에 다니기도 어려워진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의 흐트러짐을 하루 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 리듬이 뒤로 밀리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뒤로 밀리면 사춘기부터 청인기만이 나타나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지각이나 결석이 일어나고 부등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크게 늘고 있다. 체온 변동이나 멜라토닌 또는 코르티솔 등 리듬의 지표가 되는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끼치며 자율신경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리듬이 앞당겨지는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 지연 증후군과는 반대로 수면 시간이 앞당겨서 저녁 무렵부터 졸음을 느끼며 심야에 깨어나는 경우다. 지는 체내 리듬이 24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경우는 24시간보다 조금 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리듬이 앞당겨지는 사람은 적다고 알려져 있다. 고령되면 앞당겨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의 심각도는 낮지만 직장인이라면 근무 시간에 졸음이 몰려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진다. 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24시간형 수면 각성 증후군, 지연 증후군, 전진 증후군의 경우는 일반적인 수면 시간대에 벗어나기도 해도 지침과 기상시각이 대체를 일정하며 망막의 원인에 있어서 빛을 감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리듬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리듬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활 리듬이 24시간형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또한 시각장애가 없더라도 망막의 광소형체에서 광입력의 전달장애가 일어나면 프리러닝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수면장애의 생체 리듬이 원인이다. 연구자 중에는 B24시간형인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연구실에 오는 시간이 매일 조금씩 늦어지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볼 수 없다가 또다시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침부터 나온다.
스스로 실험 계획을 짜는 연구자는 시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루주기 리듬 수면장애의 문제점은 체내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이 원인임을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루주기 리듬이 흐트러진 것이 원인을 알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지만 모르면 참고로 시차 부적응이나 교대 근무 종사장의 컨디션 불량도 하루주기 리듬 수면장애다. 체온 같은 체내의 리듬과 수면 각성 등의 생활 리듬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에 변화가 일어나 몸 상태의 이상 또는 생산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대 근무 혹은 시차 등으로 생활 리듬과 체온 등의 생체 리듬이 어긋나는 것을 외적인 탈동저, 각종 원인으로 신체 내부의 여러 리듬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내적인 탈동저라고 한다. 탈동저.